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언젠가부터 매년 가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민들레 여러분이 저의 다이어리 소개, 추천 영상을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올가을에도 어김없이 저의 2025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록의 습관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 정돈하고 또 구체화하고 눈에 보일 수 있게 시각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케줄을 정리하든 생각을 글로 적는 일기를 쓰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손으로 직접 천천히 적으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그 느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 2, 3년간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의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게 3가지 있어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모든 계획과 일정, 스케줄을 관리하는 바인더입니다. 매년 속지만 갈아주면서 아주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원하는 속지를 구매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이 바인더의 카테고리, 컨텐츠를 내 맘대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기장인데요. 제가 오래 사용하고 있는 일기장입니다.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남겨놓고 싶은 날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나 마음을 가다듬고 싶은 날, 나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싶은 날에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적어두고서 그간의 내 생활을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보고 싶을 때 읽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올해에는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올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들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서 또 일기장, 데일리 저널도 매년 한 권씩 준비해서 잘 쓰고 있고요. 또 제가 3년째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는 후보니치사의 5년 다이어리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의 기록을 할 수 있는 다이어리예요. 일기장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정말 짧게 5줄 정도로 그날 내가 어느 곳에 갔고 누구랑 만났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 바인더와 일기장 5년 다이어리는 매년 빠뜨리지 않고 꼭 필수로 챙기는 다이어리들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2025년 다이어리 라인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2025년을 위한 다이어리 총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바인더입니다. 기존에 몇 년간 쭉 잘 사용해오던 이 바인더 커버와 속지 모두 플랭커스 제품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휴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이 가죽 커버는 특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봉짜리 다이어리 속지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데이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속지를 새롭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벼운 플라스틱 바인더 커버도 데이스테이션에서 같이 구매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를 여러 개 구입해서 매년 다 쓴 속지들을 옮겨 담아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속지를 내 스타일대로 꾸미면 반투명 커버도 되게 감성적이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끈이 잘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내구성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저렴한 플라스틱 커버로 먼저 사용해보시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튼튼한 가죽 커버를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저는 이렇게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독서 목록 기록, 컨텐츠 기획과 비즈니스 관리 카테고리를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2개의 빈 카테고리는 각각 목표 설정이나 기타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노트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카테고리 구분하는 플라스틱 페이지도 예전에 플랭커스에서 구매했었는데 원래 사용하던 걸 여기에 옮겨서 끼워준 거고요. 데이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얼리, 먼슬리 그리고 위클리 속지만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이 먼슬리의 종이 재질은 150g의 두꺼운 백상지로 다양한 필기구와의 합이 무난하지만 만년필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가 굉장히 도톰한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 쓸 때 만년필을 사용하는 편은 아니어서 무난하게 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종이 두께가 조금 더 얇았으면 사용하기가 더 편했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바인더라는 게 내가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장점인데 이 종이가 너무 두꺼워버리면 나머지 카테고리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조금
나중에는 두께감이 버거워지더라고요. 종이 퀄리티나 두께감은 살짝 아쉽지만 올해에는 마음에 드는 종이 퀄리티와 디자인의 대체제가 없어서 그냥 디자인이 제일 깔끔하고 무난한 이 브랜드를 선택했어요. 일단 맨 앞장은 2025년 전체 달력이 나와 있고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일요일과 공휴일 빨간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연간 계획 페이지인데요. 중요한 프로젝트나 생일, 기념일, 행사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은 먼슬리 포커스 페이지로 자유롭게 월별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달이 습관으로 만들거나 실천하고 싶은 것들 혹은 제작하고 싶은 컨텐츠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의 먼슬리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먼슬리 앞장에 표지가 따로 있고 먼슬리 페이지, 뒷표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달별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달과 달 사이에 위클리나 데일리, 노트 등 원하는 조합으로 속지를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먼슬리의 앞표지에는 그달의 중요한 이벤트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좋았던 드라마, 영화 대사나 책의 구절 등을 적어놓고 마음에 새기는 용도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먼슬리 페이지도 칸이 굉장히 넓어서 일정을 좀 시원시원하고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꾸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티커 이것저것 붙여가면서 예쁘게 꾸미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먼슬리의 뒷표지에는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세로형 목록과 그 주의 계획이나 실천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타이포나 선도 거슬리지 않게 좀 연하고 깔끔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주간 페이지. 위클리 플래너 속지는 국산 무조지로 앞에 먼슬리 페이지보다는 아주 약간 더 미세하게 얇은 종이이긴 한데 그래도 도톰한 편이에요. 위클리는 날짜를 직접 기입해서 사용하는 만년형 타입이고요. 데이스테이션에 좀 다양한 구성의 위클리 플래너 속지가 많더라고요. 가로형의 좁은 그리드, 넓은 그리드, 라인, 트래커, 블럭 형태 등등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세로형의 4분면 그리드, 시간관리 타입이 있는데 저는 위클리 세로형 시간관리 타입을 선택했어요. 맨 윗줄에는 달과 날짜를 적고 여기에는 그날의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아래쪽에 투두 리스트를 적을 생각이고요. 아래쪽은 하루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어떤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는지 다음 주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늘려봐야겠다. 어떤 시간은 조금 더 줄여야겠다 하는 거를 한눈에 보면서 좀 다음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즈니스나 그 주에 꼭 해결해야 할 것들 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북 카테고리에 있는 속지는 얘도 예전에 플랭커스에서 구매했다가 남은 북리스트 속지가 있어서 이거 그대로 활용해서 내년에 어떤 책들 읽었는지 책 목록 적어둘 생각이에요. 꼭 이런 정해진 종이가 아니어도 20공짜리 노트 페이지 자유롭게 구매하셔서 직접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의 컨텐츠 기획과 아이디어 노트로 활용할 페이지들입니다. 2025년에 저의 계획과 목표, 일정과 약속 등을 관리하고 컨텐츠 기획도 할 스케줄러 겸 플래너였고요. 두 번째는 매년 빠지지 않고 늘 일기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몰스킨 클래식 데일리 다이어리 하드커버 라지입니다. 몰스킨 다이어리는 늘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는데 저는 일기장은 항상 하드커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빨간색 일기장을 써볼까 하다가 2025년은 좀 무난한 검은색을 다시 선택해봤고 저는 베스트펜이라는 문구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요. 원하는 위치나 폰트를 정해서 이렇게 무료 각인을 넣을 수 있어서 베스트펜이라는 문구 사이트 애용하는 편입니다. 2022년부터 정식으로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 쓸 때는 각인이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스티커로 제 이니셜을 붙였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23년부터 이렇게
이니셜 그리고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플레임을 적는 게 제일 예쁘게 보여서 작년부터는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몰스킨은 개인적으로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편안한 사용감 등이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의외인 게 매년 종이 질과 색감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요. 하여튼 다이어리를 열면 제일 첫 페이지에는 늘 만약 이 다이어리를 잃어버렸을 시 찾아준다면 얼마를 살해하겠다는 직접 내 이야기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넘기면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공간과 2025년과 2026년의 전체 연간 달력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슬리. 근데 먼슬리는 사실 공간이 하도 좁아서 저는 막 잘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어나 목표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고, 다음은 여행 계획 페이지. 쭉 넘어가면은 세계 지도도 있고, 그 다음부터 데일리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앞쪽에 이 먼슬리와 각종 페이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이 데일리 페이지만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쓸 이야기가 많은 날도 있고 딱히 많지 않은 날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하루의 이야기와 제 생각을 담기에 딱 좋더라고요. 뒤쪽에는 노트 페이지가 몇 장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내년에도 기록을 쭉 이어나갈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 2027년까지 쭉 채우면 꽤나 뿌듯하겠는데요. 매년 다이어리 영상마다 자주 보여드려서 아마 내부 구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막 들고 다니지는 않고 집에 두고 사용하는 다이어리예요. 호보니치 다이어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이런 성경책 같은 종이, 그러나 만년필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종이 재질 덕분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확실히 마니아층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종이 재질이 정말 너무 부드럽고 사락사락 넘어가는 이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맨 앞쪽은 이렇게 연간 페이지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같은 날짜의 기록을 한 페이지에 해서 5년간의 기록이 쌓이면 매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뭘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록 방식이에요. 나중에 다 해서 모아놓고 보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날짜별로 쭉 일기를 기록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자유롭게 사진이나 메모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맨 뒷페이지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고 기프트 페이지, 주소로 다양한 리스트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몇 년 전부터 눈여겨만 보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구매해보게 된 미도리의 하루 한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매년 일기장으로 꾸준히 쓰고 있는 이 몰스킨 다이어리에 조금 질려서 새롭게 바꿔볼까 고민하다가 구매한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막상 저의 꿈이었던 이 키가 똑같은 몰스킨 일기장이 쭉 이어지는 이 일기장으로만 책장 한 켠을 꽉 채우는 그런 꿈을 아직은 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년 일기장도 이 몰스킨으로 쓰는 걸로 결정하고 이 친구를 내년에 영감, 문화생활, 독서 노트로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표지만 봐도 굉장히 감성적이죠. 표지는 PVC 소재 커버로 부드럽지만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미도리사의 종이가 질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요. 엄청 가볍고 얇은데 만년필 사용해도 끄떡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자, 첫 페이지고요. 역시나 연간 달력이 있고 바로 2024년 12월 먼슬리부터 시작됩니다. 이 따뜻한 색감의 종이와 여백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엄청 감성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미도리도 마니아층이 많은 이유가 있어. 너무 예쁘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게 공휴일이 다 일본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26년 1월 먼슬리 페이지까지 있고 이제
바로 하루 한 페이지 기록할 수 있는 이 프리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총 385페이지예요. 월간 페이지와 하루 한 페이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말 심플하고 간결한 구성과 디자인이에요. 이 다이어리도 필기할 때 불편함이 없는 180도로 쫙쫙 펼쳐지는 타입이고요. 가름끈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먼슬리, 하나는 하루 한 페이지에다가 두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하루 한 페이지의 왼쪽 부분은 시간별로 일정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 오른쪽 부분에 일기나 뭐 그림, 스티커 기록하고 붙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진짜 이 감성이랑 종이 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2025년 마지막 다이어리 양지사의 양지 퍼스널 32SE? 제 손바닥보다 살짝 큰 정도의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쥘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양지사는 국내 다이어리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질 좋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내년 다이어리를 종류별로 몇 권 선물해주셨어요. 근데 선물 받은 다이어리 중에서 저는 이 친구를 내년 가계부로 한번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가계부를 직접 내 손으로 써보고 싶다 생각은 해왔었는데 금전 관리라는 게 조금 시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특히 좀 금전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터라 간단하게라도 가계부 작성하면서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이런 저의 돈의 흐름을 조금씩 파악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고자 가계부를 써보기로 결정했어요. 투톤 커버 스타일 디자인 너무 예쁘고요. 커버는 이태리 직수입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것도 먼슬리 다음에 하루 한 페이지씩 적을 수 있는 데일리 타입이기 때문에 투두리스트나 일기장 용도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라 휴대성도 너무 좋아서 간단한 일정 관리 용도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휴일이 이렇게 야무지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나 스케줄 관리 용도라면은 이런 국내 다이어리 브랜드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이로 만들어졌는지 종이 재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눈이 편안한 은은하게 따뜻한 미색 종이고요. 60g으로 굉장히 얇고 가벼운 넘기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종이에요. 저는 양지사 다이어리 속지를 이번에 실물로 처음 자세히 보고 만져보게 됐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종이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년필도 무리 없이 받는 종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맨 앞쪽은 연간 캘린더, 이렇게 각종 국가 공휴일과 기념일이 표기되어 있는 이얼리 플랜 페이지가 있고 2024년 12월 먼슬리부터 2025년 12월 먼슬리까지 월간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슬리 페이지가 끝나면 바로 하루 한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그달의 투두리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일기를 적을 수도 있고 시간별로 일정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깨알같이 아주 가끔씩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도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다이어리를 가계부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맨 앞쪽에 이 페이지에 그 달의 고정 지출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매일 간단하게 그날 지출한 목록, 무엇을 사는데 얼마를 썼는지 지출을 기록하고 또 어디서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매출도 기록하고 일단 가계부 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돈을 몇 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느낌보다 일단 초반에는 저의 돈의 흐름, 제가 주로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고 고정 지출로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간 페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버킷리스트나 위시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메모, 아이디어 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화번호부 이런 거 너무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경조문, 수레서식 이런 거 누가 안 가르쳐주면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다이어리라서 이런 게 참 좋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목표랑 버킷리스트 적을 수 있는 카드도 2장 들어있고요. 반투명 포켓은 다른 노트에다 붙여도 되고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담
주저받지 않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년 저의 2025년 다이어리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고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볼지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처럼 기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2025년 다이어리 고민하시는 분들께 즐겁고 유용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